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CTU 성교육편 3강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나 자연스럽고 평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사들이 잘하던, 선생님들이 잘하던 시기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인식과 성경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이게 같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말할 때, 더구나 공신력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들이 그 말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때,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의심이나 묘한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사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학습 목표를 하나님께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기를 만드신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별은 딱 두 가지, 남자와 여자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성을 구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화면을 보시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틀리다와 다르다를 설명했었죠. 한쪽, 여기 보이는 왼쪽이 원본이라고 가정할 때 왼쪽 그림과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경우는 이 틀린 점, 다른 점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 짜잔. 아마 쉽게 찾으셨을 것입니다. 매우 비슷한 그림, 언뜻 보면 거의 똑같은 그림이지만 몇 가지의 색깔과 모양이 달라졌죠.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다 보면 두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두 마리의 멋진 동물들을 보시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조금 전에 다른 그림 찾기보다는 차이가 뚜렷해서 더 쉽게 찾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자이고 동물이지만 몸집이나 갈기가 있거나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것들의 차이점이 있지요. 두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두 마리 다 같은 공작새입니다. 암공작새가 있고 수컷 공작새가 있어서 매우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코끼리 물범이 있는데 이들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더 크고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수컷이고 또 몸집이 작고 코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암코끼리 물범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암수가 아니라 남녀가 있는데요. 이 남성과 여성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성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사람은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이 두 번째 성적인 성징들이 나타나서 딱 봐도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2차 성징이라면 1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1차 성징은 성기로 구분이 됩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신생아 팔찌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엄마 이름, 네임, 태어난 시간과 날짜, 그리고 섹스를 적습니다. 저도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고 분만실에서 이렇게 아기를 받으면 이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다른 아이와 바뀌지 않도록 그 상태에서 신생아 팔찌를 아기의 팔에 채워주거든요. 엄마하고 이제 확인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신생아 팔찌에는 이 섹스라는 란이 있고요. 여기 신생아 팔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의료 서류들에 섹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성행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별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이의 성별을 적습니다. 그 아기가 갖고 있는 성별을 어떤 것을 보고 적을까요? 생식기 혹은 성기가 음경인지 음순인지를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여기에 남녀를 적습니다. 신생아의 뭐 얼굴, 체격, 외모를 봐가지고는 이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성별은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될까요? 아니죠.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초음파 검사를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데, 임신한 지 14, 16주 정도가 되면은 아이의 그런 생식기 분화가 마무리되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비로소 성별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기의 모양이나 차이,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사춘기의 성별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성기, 1차 성징이라고 하죠. 성호르몬의 변화로 이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호르몬 자체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러면 보통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불러요. 이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입니다. 이 한 개의 세포가 이 하나가 2, 4, 8, 2배수로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분열하여서, 그리고 또 분열하여서 이 태아로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 성염색체, 이 하나의 수정란에는 성염색체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세포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쌍이 성염색체예요. 그러면 이 성염색체가 여성의 경우에는 XX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XY입니다. 정자와 난자는 각각 성염색체 중에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정자와 난자가 반반씩 와서, 성염색체도 반반씩 와서 한 쌍의 성염색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여성이기 때문에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XX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옵니다. 즉 남자는 언제나 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아빠는 남성이니까 정자는 XY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자의 X와 정자의 X가 이 성염색체가 만나면 이 수정란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요? XX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성별은 무엇일까요? 여성이죠. 그래서 딸이 됩니다. 물론 이 정자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라면 그 엄마의 난자에 X라는 염색체가 있고 아빠가 가진 Y라는 그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이 수정란의 성염색체는
어떤 염색체를 가지게 되죠? 바로 XY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정란은 성별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남성이 됩니다. 이 한 개의 세포인 수정란이 이제 분열해서 30에서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별은 사춘기나 성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염색체에 의해서 성기의 분화도 달라지고 사춘기의 성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별은 언제 결정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수정되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 분반 친구들,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성염색체를 맞추기 놀이를 해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엄마, 아빠, 우리의 가계도를 그려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고모, 이모 이런 식으로 해서 성별 맞추기. 자기가 그럼 좋아하는 사람의 성별이 무엇인지 성염색체를 맞추기. 그리고 선생님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맞추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하고 이런 거를 해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자기의 성염색체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볼 때 굉장히 재밌어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마리아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에스더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바울의 성염색체는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맞추기 놀이해보고 우와 하면서 재밌게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XX나 XY 말고 다른 성염색체도 있다던데요? 그런 경우 남녀가 아닌 다른 성별이 된다던데요? 제3의 성별? 다른 성별, 성기 모양도 다른다던데. 책을 관심 있게 읽고 많은 지식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질문대로 X가 하나만 가지거나 혹은 XXY 같은 성염색체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X0는 원래는 XX여야 하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여성이지만 여성적인 특성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키가 작거나 이체 성징이 없어서 생리를 하지 않고 당연히 불임일 경우가 되겠죠.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성염색체의 이상인 터너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XY가 아니라 XXY, XXXY 이런 식으로 Y는 있는데 X의 염색체에서 하나만 와야 되는데 그 분화가 잘 되지 않아서 X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붙으면 Y가 있기 때문에 남성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남성적인 특징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고환이나 음경이 작거나 여성형 유방을 가지게 된다거나 당연히 2차 성징의 발현에 장애를 겪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그런 이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성염색체의 이상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염색체의 이상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른 종으로 사람에 있어서도 분류해서 다르게 구별하여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의 이상, 질환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염색체의 이상은 성염색체의 이상이지 결코 다른 성별이 아닙니다. 다른 성별이라고 우기고 싶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사람의 성을 구별하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성별은 1차 성징으로 내외부의 생식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면서 2차 성징이 사춘기에 나타나서 이제 따로 성기를 확인하지 않아도 외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1, 2차 성징으로 사람의 성별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별을 구분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성징이나 1,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 되는 순간에 성염색체로 인해서 이것이 정해집니다. 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성기의 분화도 결정이 되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호르몬도 다르게 나타나고 몸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